벼락부자가 된 거죠. 벼락부자라고 막 친구들한테 욕도 먹고, 그리고 예전에 얻어먹던 사람들한테 신세를 갚을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딱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그 2002년 전에는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봤어요. 앉아가지고 보고, 그리고 락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좌석이 있었어야 됐어요. 공연장에는 무조건 좌석이 있고, 좌석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이제부터 락은 다 함께 일어나서 즐기는 거야 하면서 이러면은 다 함께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박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놀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되게 트러블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왜냐면 저희는 공연장을 가면은 막 다이빙도 하고 그런데 안전요원들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희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아,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노는 거라고. 우리 막 뛰고 그러면 무너진다고 뛰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트러블들도 되게 많고 힘들었었는데, 2002년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그냥 빵 하면 그냥 일어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거기다가 의자가 치워져 있고. 지금은 락 공연장에 의자 있는 게 조금 되게 이상한 일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의자가 있고 앉아서 보는 게 맞았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이후로 한국의 공연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뭔가 놀고 이런 걸 되게 자유롭게 즐기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그때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놀게 된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그때 다들 많이 해먹었죠. 왜냐면 다 함께 뛰고 놀고 즐기는 게 되게 행복한 일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뭔가 다 하나가 되어버리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게 공연장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걸 또 알게 되면서 저희도 많이 해먹고, 그리고 그때 락밴드도 진짜 많이 해먹었어요. 어느 순간 공연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저희 노래를 따라 부르지 못하고, 다른 밴드를 보면 따라 부르고 막 그러는 게 조금 약간 부러워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리고 그 음악에 막 저희 춤을 추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뭔가 귀에 박힌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때 또 때마침 또 보보가 들어오면서 무거운 기타 사운드를 가져오면서 저희로서는 뭐 아니면 도다라고 해가지고 완전 그냥 방향 확 또 틀어버렸죠. 이제 사람들이 우리 음악에도 좀 더 춤을 춰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우리 노래를 따라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스탠드 업 어게인이라는 앨범을 내면서 넌 내게 반했어라는 노래가 나오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따라 부르고, 그땐 또 케이블 TV가 워낙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었어가지고 케이블 TV에 노홍철 그 친구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나오는 프로그램에 어떤 사람이, 노홍철 그 친구가 한창 막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사람들 만나면서 만나가지고 막 물어보고, 노래로 여자친구한테 청혼을 했다고 해야 되나, 고백을 했다고 했던가, 그러면서 어떤 노래 부르셨는데요? 네, 노래는 넌 내게 반했어. 그걸 보고 저는 좀 약간 충격 먹었어요. 와, 이런 식으로도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면서 신기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넌 내게 반했어가 인기가 많아지고 하면서 조금 신기해 했었죠. 예전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급격한 노선 변경이죠.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을 만큼 없애고 싶은 앨범이 3집이거든요, 저는. 근데 물론 사랑하는 앨범이고 그 앨범으로 입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그 앨범을 제일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왜 그게 되게 싫었냐 하면은, 그때는 저희 3.5집 때 노선 변경보다 더 급격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저희가 2집하고 그 3집 사이에 그 저희한테 이제 제일 중요했던 멤버인 그 차승우라는 친구가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죽을 것 같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드럭에서 막 되게 더러운 데서 막 잘 곳 없고 막 이랬던 때보다 사실은 그 20대 차승우가 나가면서
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제 그땐 사람들이 다 너네는 끝났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매번 끝났대. 매번 그래서 이제 3집을 만들 때는 아무 확신이 없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뭐 멤버들 다 마찬가지고 제작했던 형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제작했던 형이 이제 녹음을 받았는데 사운드도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고 우리도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도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앨범이 나왔는데 저는 그 앨범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없어서는 안 될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전 진짜 굉장히 아픈데 되게 사랑하는 앨범이고 그랬다가 저희가 이제 보보가 들어오면서 3.5집 때는 저희가 방향을 선회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 있었어요. 3집 때의 그런 불안함이 아니고 왜냐면 3집 때 내고 난 다음에 팬들이 다 떠나갔거든요. 다 떠났고 저희도 이제 정말 바닥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예전에 이걸로 돌아갈 수 없고 3집의 방향도 실패했다면 뭐가 있을까 그때 이제 보보가 들어왔고 새로운 사운드를 입힐 준비가 돼서 저희는 이제 아 이 세 멤버로 정말 확신을 가지고 방향을 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3.5집이에요. 제가 3.5집부터 같이 활동하긴 했는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게 3집이 너무 안 좋아서 너 그때는 좋았다고 그랬잖아. 듣고 좋으려고 좋았다고 노력한 그랬잖아. 거지. 그래서 와 이거보다 잘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되게 저한테 아이러니한 힘이 됐어요. 그리고 노브레인 형들이 이런 쪽에도 하면은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네. 그러고 3.5집에 대한 되게 넓은 가능성을 볼 수도 있었어요. 라디오스타에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었죠. 영화에 출연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영화 출연 제의가 와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 아니나 다를까 또 운명의 장난같이 또 저희랑 크랙너트한테 이렇게 또 저희가 같이 들어왔었거든요. 저희는 몰랐는데 감독님이 여기저기 막 찌르고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선택되어 가지고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되고 감초 역할도 하고 연기도 뭐 그냥 얼렁뚱땅 재미있게 하고 거기다가 저희 넌 내게 반했어라는 노래가 큰 스크린에서 그 빵빵한 소리를 통해 가지고 극장에 오신 관객분들한테 울려 퍼지게 된 거죠. 거기다가 라디오스타도 꽤나 인기가 많았고 거기다가 큰 스크린에서 저희 얼굴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없죠. 좋아하게 되면서 저희도 덩달아 일이 더 바빠지고 그때부터 돈을 좀 많이 벌게 된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하게 벼락부자 소리 듣고. 그리고 그것도 뮤직비디오가 약간 한 건 했던 것 같아요. 그 뮤직비디오가 약간 B급인데 형이 이걸 만들었잖아. 네, 이거를 이제 뮤직비디오 안에서 계속 저희가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길에서 이제 다른 이제 모르는 분을 마주치면은 이러고 지나가곤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와 되게 우리가 노선을 잘 바꿨고 되게 다행이다. 3집처럼 되지 않고 그리고 1, 2집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잘 가고 있고 이제 또 보보의 색깔이 잘 묻어서 너무 좋았고 너네가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저희가 그때 또 공연을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여기저기 돈도 많이 안 받고 우리 음악을 알리겠다는 일념 아래 여기저기 엄청나게 다녔는데 다니면서 정말 계속 조금 하다가 그때 또 케이블 TV 방송 같은 거를 많이 돌고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희 음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매니악한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따라 부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재밌는 공연도 많이 하고 콘서트도 많이 하고 그러던 찰나에 라디오스타를 찍게 된 거죠. 벼락부자가 된 거죠. 벼락부자라고 막 친구들한테 욕도 먹고 그리고 예전에 얻어먹던 사람들한테 신세를 갚을 수 있게 된 거죠. 왼수, 초보시달 주적.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해줘. 진심을 담아서 죽여버려야 돼. 농담이고요.
저희로 존재할 수 있는 약간 또 다른 약간 이유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뭐 크라잉넛이 없어져 주면 더 좋고 우리가 알아서 해먹겠지만 크라잉넛이 있기 때문에 크라잉넛 노브레인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그런 게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노브레인을 해체시켜버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네 맘대로.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크라잉넛보다 먼저 깨지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시 잡곤 합니다. 아마 노브레인 크라잉넛은 해체 안 할 거예요. 니네가 하기 전에 우리가 안 해. 서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장난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고. 근데 태어나가지고 이 정도의 5명의 또라이들은 친구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해나가는 동료로서도 괜찮은 것 같고, 있어줘서 고맙고, 같이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같이 해줄 거라서 고맙고,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우리랑 같이 길을 걸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끼리도 20년을 보면 진짜 애정이 생겨서 정말 미움도 커지고 하고 막 정말 극단적인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크라잉넛 형들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마음 정리가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본보기 같은 자극제도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는 크라잉넛 팬이에요. 아닌가? 아니, 너 동조 안 한 거 아니잖아. 하는 거 보면 뭐 했어요. 왜냐면 저희한테는 없거든요. 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저 재치 있고 뭔가 치고 빠지는 복싱 스타일 같은 얄미움. 저런 거는 저희한테는 조금 없어요. 저희한테는 되게 부족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한 명도 지금 멤버 교체 없이 계속 이렇게 25년을 쭉 달려오는 것도 대단하고. 팬들이 저희한테 그냥 있어줘서 고맙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뭐 같이 태어나서 뭐 음악이 비슷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크라잉넛으로 계속 있어줘서 너무 멋있는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사람들이 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한 번쯤 싸워보고 싶은 느낌도 있어요. 네, 그런 걸 약간 기대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인디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마 죽을 때까지 들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인디 밴드, 그리고 인디라는 단어는. 아까 노브레인한테 신분증이 있다면 서울시 인디구 이런 느낌이랄까? 거기에 안에 큰 동네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외국에 어떤 나라 가면은 신분증 안에 종교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표시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라면 뭐 인디라고 적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인디 밴드가 아니고 그런 게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되게 멋지게 음악한다고 그게 인디 밴드이고 그리고 인디 뮤지션이고 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를 완벽하게 짓는 게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요.